내가 아침에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이쁜 애를 내일은 절대 그러지 마. 야, 빨리 좀 해! 화를 냈다. 다정해졌다. 아이 눈에는 엄마가 아수라백작처럼 보인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조선미의 육아공감 채널입니다. 워킹맘으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훈육에 대해서 사연을 보내오셨어요.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자녀교육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를 타이르고 설득하고 원칙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워킹맘이다 보니 시간에 쫓기거나 마음이 바빠질 때는 갑자기 욱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원칙대로 타이르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아이에게 자꾸 이중적인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워킹맘이라면 흔히 겪는 사연들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나가려고 할 때 막 다리에 들러붙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다가 길이 막히면 어떡하지? 지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은 아니고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욱하는 거죠. 욱. 집을 떠나면서 마음은 되게 짠한데 또 그 다음 날이 되면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런 시기가 참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쁜 엄마인가? 애가 상처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요. 왜 후회하면서 매일 욱하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애들이 이렇게 자고 있으면 내가 아침에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이쁜 애를 내일은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천사 같은 엄마로 잠이 듭니다. 또 늦었습니다. 애를 막 잡고 힘드니까 안 일어나요. 어떡하지? 뭐 어찌어찌 해갖고 씻기고 옷도 입혔는데 밥을 먹자고 하면 반쯤 감긴 눈으로 밥을 입에 물고 있습니다.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합니다. 옷에 물이 묻었다고 애가 옷을 갈아입혀 달라 그래요.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죠. 빨리 가서 신발 신자 하는데 애가 이렇게 오다가 말고 장난감을 한번 만져요. 차오르는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현관에 앉아서 마치 약 올리듯이 이렇게 천천히 발을 신발에 넣습니다. 야, 빨리 좀 해! 그날 밤이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죠. 내가 아침에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이쁜 애 또 늦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어떤 특정 상황에서 자기가 감정을 자제한다는 건 그냥 일반인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박함을 느끼면 자기도 모르게 모든 행동이 거기에 맞춰지거든요. 매일 후회를 반복하시더라도 그냥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욱하고 난 다음도 걱정이실 것 같아요. 엄마가 같이 놀아주는 시간도 없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엄마를 보는 시간이 짧은데 그 짧은 시간이나마 혼나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위축되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엄마에 대한 애정이 없어질까 이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족이라는 건 무수히 즐거운 일과 즐겁지 않은 일을 반복하거든요. 갈등과 회복의 반복되는 그런 고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모든 아이들은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 걱정만으로도 어떤 좋은 엄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엄마가 이렇게 수시로 화를 냈다, 다정해졌다, 타일렀다 이러니까 엄마한테 혼란스러움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아이 눈에는 엄마가 아수라백작처럼 보인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존재에 혼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커가면 엄마가 이러는 게 다면적인 인격을 가져서가 아니라 상황이라는 단서가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저녁 9시에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저녁 9시. 이상하잖아요. 반복적으로 그 일을 겪은 뒤에 통찰이 생겼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렇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걸 아이들도 점차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엄마의 감정, 엄마의 행동, 상황 이 세 가지를 연결시키는 아주 복잡한 사회적 능력을 개발시키게 됩니다. 엄마가 이럴 때는 좀 화를 내. 몸이 피곤하니까 조용해져. 라는 것들을 아이가 배운다는 건 사회적으로 발달하는구나, 애가 커가는구나, 어떤 건 네가 좀 받아들여야지 하는 되게 고급진 훈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위로가 될 겁니다. 걔네들도 사회생활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관성이 중요하지 않아? 난 좀 일관적으로 훈육을 하고 싶은데, 그런 품위 있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일관성을 지키려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일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너는 신발을 신고 싶지 않구나. 그렇지? 그렇구나 라고 하면 기괴하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을 가르쳐 주는 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관성은 저는 한 70%라고 생각해요. 10번 중에 6, 7번을 내가 정한 대로 하고 두세 번은 그때그때 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비일관성이라고 하지 않고 융통성이라고 합니다. 엄마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아이한테 반응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복잡성을 배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비일관성, 우리들의 욱함, 우리들의 비합리성, 이런 것들도 아이가 겪어야 나중에 사회생활에서 훨씬 더 성숙한 어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좋은 부모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